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23년 부동산 폭락설 집중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언론 보도 하나 소개해 드렸었죠. 신용대출 규제 1억 초과 차주한테 매수 제한하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냐. 여당 의원의 질의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 금리 인상 위험할 텐데 그러면 과도한 대출 받은 차주가 위험하다. 그래서 규제를 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추가로 2023년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굉장한 주택 물량이 쏟아져 지금과 다른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장이 강력한 조정을 받는 시기로 2023년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또 거품이 빠졌다 꼈다 가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것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가 동시에 겪는 현상입니다. 자, 이 전 금리가 초저금리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전세난이 발생했고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이죠. 실수요마저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에 적극 가담하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도자는 현금을 바꾸기 싫어서 주택을 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저금리 상황이고 돈의 가치를 올려야 이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적인 측면이에요. 항상 대한민국에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충족시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까지 부동산 거품이 더 과열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은 항상 대규모의 신규 택지를 지정하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일기 신도시였죠. 26만 호를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부동산 공급난을 잡았던 대표적인 사례죠. 이번 정부도 그것을 참고 삼아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 42만 호의 신규 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규제입니다. 자, 규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죠. 전 710 대책 이후에 규제가 거의 95% 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리와 공급적인 상황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요, 이 규제를 100% 완벽하게 꼼꼼하게 채워 넣어야 그 빈틈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계속 그 빈틈으로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무주택 갭 투자입니다. 나는 월세 살면서 초고가 주택 신용대출까지 끌어서서 갭 투자하는 것까지는 지금 규제 상황으로 막지를 못해요. 또 하나, 종부세 기본공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별과세제도인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이 낮게 책정된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어느 정도 꼼꼼하게 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두 가지는 다음 급등이 오고 나서 아마 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부동산 폭락설 근거 두 가지는요. 첫 번째가 금리적인 부분입니다. 이 0.5%의 기준금리 솔직히 임시적인 방편인데 이것을 영원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자, 미국의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니까 대한민국도 장기화될 거라고 믿는데 자, 이건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채권 전문가들이 2022년에는 금리 인상 전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공급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주택이 부족한 게 맞아요. 자, 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지정했는데 얘네들이 입주를 할 때 동시적으로 입주를 해야 이 공급난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럼 이 공급이 언제 이루어지냐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준금리의 변화입니다. 지금 0.5%의 기준금리가 5월부터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자산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고 향후에도 안정된 성장세가 기대될 때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은 한 2020년에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바뀌지는 않는 상황인데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한 번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크게 변화되는 건 없다 말씀드렸어요. 지속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년에 2차례씩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려서 한 4-5차례는 올려야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거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 두 번째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한참 웃돌면서 물가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게 2011년 사례였죠. 솔직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뭐 내후년부터까지는 전망이 무의미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가계부채 부분은 아마 2022년,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첫 인상대에서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올리고요. 2023년까지는 일단 그동안에 실효환이라고 평가받았던 1.25% 수준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1.25%에서 더 올려야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서 더 올리게 되려면 어떤 변수가 있냐?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는 유가와 환율과 그리고 정부의 이제 외환 정책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유가 부분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금리가 세 차례 인상돼서 1.25% 뭐 2023년까지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정기예금 금리가 1.7%까지 가죠. 그리고 대출금리도 올라가면서 3%대 대출금리가 일반화가 될 겁니다. 신용대출은 3% 후반에서 4%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까지 이어지려면 저는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봐요. 왜냐, 적어도 1.75까지는 올라와서 예금금리가 2% 초중반까지는 나와야 사람들이 월세를 두지 않고 전세를 두면서 전세가격 하락과 매매가격 변동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023년까지는 이 금리가 나오긴 전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참고로 이주랑국은행 총재 임기는 2022년 3월까지입니다. 자, 그럼 공급 측면에서 2023년은 어떨까? 일단 1.25%까지 올리고 나서 공급으로 두드러 박으면은 부동산 가격 크게 조정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지정했죠. 2017년 11월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7만 호, 그리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4, 5월까지 30만 호의 신규 택지를 지정했고, 이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대규모 택지까지도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올해 8월에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으로 해서 5만 7천 호의 신규 택지와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추가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 합쳐보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는 42만 7천 호로 1기 신도시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자, 수도권 대규모 공급으로 주택시장 과열을 꺼트렸던 대표적인 사례 1기 신도시 많이 언급이 되죠. 1989년, 1990년도에 두 자릿수였던 주택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91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이끌게 됩니다. 자, 이때 1기 신도시가 1989년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91년부터 95년까지 5년에 걸쳐서 대규모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은 이때처럼 잡힐 것이다. 물론 잡혀요.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자, 그럼 2023년은 이 3기 신도시가 입주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일단 금리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대규모 공급 물량만 두드려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신규 택지가 역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정했던 신규 택지는 아마 빨라야 2024년이고요. 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30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는요, 빨라야 2025년이라고 국토부에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꾸 늦어져요. 왜냐면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토목공사하고 건설사에 분양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건설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입주까지 이어지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솔직히 이것도 빠른 겁니다. 지정부터 입주까지 7년 정도 잡은 거니까. 물론 2025년 이후에는 공급이 확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될 건 맞아요. 근데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2023년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국토부 장관은 2023년부터 대규모 물량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23년부터 수도권 지역 정비사업장의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것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자료 보면요, 2020년에 민영 아파트 분양 규모가 무려 32만 5천 호였어요. 민영 아파트만입니다. 공공 분양 말고요. 임대도 제외하고 민영 아파트만 32만 5천 호인데 수도권에서 무려 18만 4,253호입니다. 자, 1년에 필요한 주택 수요량 한 15만에서 18만 내외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아파트만 18만 호가 공급되다 보니까, 민간 아파트만 18만 호만 공급되다 보니까 평소 대비 수요 대비 훨씬 많은 공급량이거든요. 특히 올해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고가 아파트 밀어내기 분양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 물론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가 통제에 반발해서 분양을 미뤘지만요, 입주는 2023년으로 동일해요. 뭐 후분양한다, 아니면 뭐 나중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우리가 원하는 금액을 받겠다. 결국에는 어차피 입주 시기는 2023년으로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는데 거주 여건이 좋은 A급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은요, 가장 부동산 가격에서 투자 수요가 많은 상단층, 최상위층 아파트부터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미 국토장관이 이때 3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고 표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최악의 공급 부족을 벗어나는 첫 해이고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전세난 상황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매매 시장도 불안해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효과도 좀 기대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인천 지역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2023년부터 해소될 전망이에요. 제가 볼 땐 경기도도 같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기의 금리 수준이 중요해요. 근데 그 시기의 금리 수준이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인상한 0.75에서 1%면 제가 볼 때는 이 당시에 부동산 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과거에 실효한 수준이었던 1.25%까지 인상이 되면요, 일단은 전세 가격은 뚜렷하게 안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입주 지역 주변으로 현재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부 역전세나 일어날 것이고, 매매 가격, 입주장의 매매 가격이 그만큼 높게 형성되지 못할 가능성, 그리고 오히려 주변 지역에선 역전세나 이런 매매 가격 하락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5에서 1.75까지 4-5차례 인상을 했다, 그러면 저는 전반적인 역전세난에 따른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 더 인상할 가능성도 언급이 됐을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매도 압력이 커진다는 부분이죠. 여기에 보유세 인상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되려면요, 물가 압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망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금리 제외하고 공급 자체만으로 시장을 크게 억누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025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주가 진행되어야 공급도 이제 분양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고 입주도 동시다발적으로 진정해야 이 수요가 한꺼번에 확 빨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신도시의 입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전역에서 이주 수요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럼 수도권 전체에 전세 매물 증가와 매매 가격 하락과 연관이 됩니다. 자, 매매 가격이 높아지기 위해선 결국에는 전세 시장이 그래도 안정된 흐름으로 가거나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흔들리면 매매 시장도 같이 흔들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 자체적인 부분만 기대하려면 금리 상관없이 2025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